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예, 뚱커벨 쳐야지. 네. 법조 요정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조 요정입니다. 예. 네.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들어도요 단박에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 소장님,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뭡니까? 정경심 교수 구속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정경심 교수 영장이 발부됐어요. 네, 오늘 오전입니다. 네. 이 자정을 넘긴 한 20여 분 지난 0시 18분경 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이 송경호 부장판사가 발부를 했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에 있다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입감 절차를 밟은 뒤에 수감이 됐습니다. 오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동안 그 박지훈 변호사님, 네.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안 될 거다 이 전망들도 많고 그랬는데 결국 발부가 됐어요. 발부 사유 뭐예요? 뭐 사유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나열한 건 아니고요. 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명이 됐다는 혐의는 겁니다. 11개인가 그랬었죠. 예, 그 중에 소명이 일부 된 것 같고요. 네. 소명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이 유죄가 되려 그러면 입증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네. 그건 한 80~90%의 증명력을 갖출 때. 그렇지만 구속 단계에서는 입증까지는 필요 없고요. 50% 이상의 그 증거가 있을 때.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는 예, 거예요? 굳이 뭐 소명이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어렵지만 일단은 증명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맞는 것 같다라고 소명을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많은 범죄 중에 그 일부가 소명이 됐고 특히 소명이 됐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배 소장님, 네. 구속영장 발부 여야 반응, 뭐 국민들 반응도 엇갈리지만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반대죠. 국민들은 이 정경심 교수의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바로 어제죠. 오후부터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 조국 전 장관 수호 또 파면 이 성향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실제 정경심 교수의 이 발부 소식이 들리자 뭐 이렇게 우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여론이 나타났었는데 정치권은 여침야공입니다. 여침야공. 여침야공? 네, 여당은 침묵. 혼자 네. 만든 거예요? 사자성어? 이걸 뭐 아무나 쉽게 만들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당은 침착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침묵입니다. 예. 네, 신중하게. 예. 그다음에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공세를 퍼부었는데 야공. 네.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여침야공이다. 여침야공이다. 여방 야공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그만 따지세요. 왜 그래? 법조 요정이면 다야. 아니, 농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반대의 그 태도를 보였는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고요. 야당은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변인 모두 이제는 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때다. 네. 이런 이야기로 이 정경심 교수 쪽에서 조국 전 장관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범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예. 어제 그 찬반 집회에서도 동시에 열렸는데 그렇죠. 어떤 분위기? 거기도 분위기가 많이 갈렸죠. 딱 절반 같아요. 이 광화문 집회하고 서초동 집회 때 그런 어떤 분위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게 법이냐 이걸 발부할 사유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한쪽으로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또 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사실은 지난번 집회 때처럼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법조 요정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네. 그러면 이제 첫 재판이 언제쯤 열려요, 보통? 재판 시기가? 지금 그 표창장 관련해서 18일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표창장 관련해서는 18일부터 재판이 예, 시작. 했습니다. 벌써. 지난번에 변호사만 나갔던 예, 그 재판 얘기하시는 그 거죠? 재판이 시작되고 있고 지금 이 사건은 구속 기간을 이제 받습니다. 10일 받고 10일을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예. 20일 이내에 기소를 한다면 합쳐서 이번 사건까지 합쳐서 아마 11월, 12월 중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릴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1심 선고 같은 거는 뭐 보통요? 네. 어, 구속 기간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4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기간 자체를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아요. 4개월 정도는. 예,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 예. 6개월은 지나야지 1심 선고가 네네. 나온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저 조국 전 장관 이제 소환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전망이 어때요? 일단 소환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예. 사건에서 중첩이 돼 있어요. 특히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이 조국 전 장관이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 공익법 서울대 공익법 인권센터 관련해서도 공문서 작성죄라든지 위조죄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1심 선고까지 한 6개월 보통 걸린다고 네. 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적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 적부심. 예. 구속 자체가 타당한지를 가려달라. 네. 뭐 최근에 김관진 뭐 전 장관 뭐 전 그 안보실장.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구속됐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난 경우도 있었고요. 예. 적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보석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나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금이 되면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석 청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예, 이런 그 두 가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에밀레종이 무겁게 쳤습니다. 두 번째 박지민 변호사님 뭐예요?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특히 공수처법을 비롯한 뭐 검찰 개혁 법안, 또 뭐 사법 개혁 법안, 또 그 선거 개혁 법안 그렇죠. 관련해서 특히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많이 지금 일정이 꼬여간다. 예. 이 소식을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의사일정 앞으로 어떻게 전개됩니까 지금? 지금 4월 29일 날 이게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탔고요. 180일입니다. 그게 10월 29일입니다. 다음 주 네. 화요일인데요. 아 그걸 기산점으로 삼아서 10월 네. 29일이라고 그러는 180일입니다. 예, 그래서 6개월. 6개월인데 네. 10월 29일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날인데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부의해서 토론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날부터. 근데 문제는 지금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안 하려고 그러고요. 군소 정당들이 동의를 좀 해줘야지만이 네. 와서 좀 토론이 가능한데 동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좀 보입니다. 그 배 소장님, 네. 뭐 관련 여론조사 없어요? 뭐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여당이 사실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여론이 상당히 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지금 또 계속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또 이 전국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또 국민 여론도 상당히 또 호의적인 편입니다.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네. 소개를 해드리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8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1명 무선전화 면접이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공수처법 관련되는 두 가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하고 또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불과하다는 어디 쪽에 더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네. 좀 이것을 엄격하게 말하면 공수처법만 놓고 찬반을 물어봤다고 하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51.4% 절반을 웃돌았고요. 근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41.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은 반드시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당에서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이 개혁을 주도해가는 또 동력을 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관련해서 지금 사실 검찰 소환 대상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네. 그래가지고 공천에 가산점을 주겠다.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상당히 해프닝이 아니, 아닌가. 50만 원 뭐 상품권도 줬대요. 네, 표창장도 주고. 역대 사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동물국회가 되느냐 식물국회가 되느냐에서 선진화법을 논의했던 것이 그 이전에 새누리당이었고 그런데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번에야말로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 있는 의원들을 공천하지 않는 이 공천 개혁을 하느냐. 사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철희 의원 또 표창원 의원 표창원 의원도 오늘 불출마 선언이 불출마 나왔거든요.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달아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 패스트트랙의 검찰 소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이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한국당이 뭔가 불씨를 지피는 게 아닌가 했는데 네. 정반대로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야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네. 그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이 아니 이게 웬 말이냐. 근데 어차피 이게 뭐 당원 당규에 막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뭐 검토도 정말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더욱 문제고요. 아마 네. 법률적 검토 규정을 보고 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아마 당 대표 권한 내지 원내대표 권한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인 부분보다는 이건 아니죠. 법률 위반을 한 거를 가산을 준다. 네. 음. 그 여야 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이견 차가 큰 데가 어디예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원천 무효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공천 자체를 아예 반대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이제 건의안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군소정당 뭐 정의당이라든지 대한신당이라든지 군소정당은 선거법하고 같이 좀 통과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같이 올려야 되는데 같이 올리려면 바른미래당이 또 반대할 수가 있고요. 이게 128석밖에 없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사면초가 같아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군소정당들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모인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어제 아니, 모였나요? 지금 계속 모이고 모이고 있죠. 있어요. 계속 모이고 있어요. 원내대표들끼리요. 원래는 이제 이게 이 3+3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30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긴 그 다음 날 만나기 때문에 네. 이 공수처법이 이 10월 내 처리는 물 건너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을 더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매달려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정의당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윤석열 원내대표가 아니 될 말이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군소정당하고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 왜 무겁게 뭘 말씀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말씀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쏙뜻이 있는 거죠. 아, 네. 쏙뜻이요? 쏙뜻. 속뜻. 속뜻. 네. 속뜻. 네. 네. 그래서 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참 수건 사업이거든요. 네. 수건이었던 이 제도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거제 개혁을 먼저 가느냐 아니면 동시에 처리하느냐 이것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요. 네. 그 자꾸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들을 하세요? 네? 자, 네. 법제정 네.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자, 세 번째 뉴스. 군인권 센터에서 계엄령,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문건이 이 보도하고 이 밝힌 바가 있는데 네. 또 다른 뉴스가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예. 이 합동 수사단이 수사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참고인 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윤석열 지금 총장,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예. 도장을 찍었다. 그 결제 라인에 있는데 그래놓고도 모른 척 한다라고 비판을 한 요 얘기가 상황입니다. 작년 얘기죠. 그렇죠. 작년 예. 수사. 예. 합수단 수사를 그랬다가 할 때입니다. 조현천 김사령관이 이제 네. 도피하면서 결국은 수사가 조현천이 흐지부지 된 없으니까 기소 중지가 된 거죠. 참고인 중지죠. 예. 기소 중지, 예, 예, 예. 참고인 중지, 불기소입니다. 그것도 기소하지 않는 거. 그것을 했던 라인에 가장 위에 중간에 윤석열이 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인권센터에서. 네. 예. 그리고 기소 중지가 된 거니까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인가 그분이 국내로 들어오면 다시
수사를 네. 재개하는 건가요? 잡아서 지금? 그러니까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닌 종결된 거죠? 건 아닙니다. 기소 중지 상태가. 예,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 배 소장님, 네. 대검은 군 인권센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대검은 사실 지금 거의 반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뭐냐면 이 계엄령 문건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군인권센터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이게 지난 촛불 이 계엄령 문건이기 때문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1차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2차 주장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윤석열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아예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별로 이야기 반응을 아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당시에 이 책임 선상에 있었던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지금 이 대검찰청에서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네.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대검찰청의 반응은 반응이 없습니다. 네.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그 기재위 국감에서 또 그렇죠.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문건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됐었어요. 기재위에서 사실 물어볼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불씨를 좀 짚으려고 예.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에 열린 기재위 종합 감사에서 예. 또 이 계엄령 관련 문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불씨가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여당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배 소장님, 네. 촛불 계엄령 문건 논란 여야가 이걸로 다시 공방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자체가 이제 반응을 안 보여야 되는데 군인권센터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 문건은 어디서 확보한 거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군인권센터의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권한 대행이 몰랐을 리가 있겠냐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면 자체가 또 이 좀 밀렸다가 네. 또 몰아갔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도 하나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인권센터의 계엄령 문건이 또 하나 이 하약고가 될 수 있는 여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야 간 공방으로서는 놓치지 않고 있는 셈인 거죠. 네. 자, 지금까지 네. 오늘 무게 있는 녀석들 함께했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